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수업을, 2일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코드 기능을 더 추가로 만들어 보기 전에 이제 GitHub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를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도 컴퓨터만 있다면, 인터넷만 된다면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해볼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제 GitHub이다. 이 GitHub이라고 하는 녀석은 소스 관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더 다양한 목적들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협업이에요. 협업. 여기서 말하는 협업이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개발이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인 개발자가 돼서 어떠한 일을 하는 상황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가능할 거예요. 그만큼 1인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주 간단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 1인 개발은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결과물의 퀄리티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절대 혼자 개발을 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럿이서 하나의 프로젝트, 여러 명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데, 자, 이렇게 여러 명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코드를 작성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안쪽에 메인 메서드, 그리고 실제로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A, B, C라는 사람 셋이 모여서 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 제가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 A라는 사람은 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똑같은 이 코드를 가지고서 B라는 사람이 main2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은 또 다른 클래스 혹은 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는 이 프로젝트 하나에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을 진행해요, 보통.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저는 이만큼의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메모장으로 옮겨놓는다고 치면 제가 작성한 코드 A가,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또 어떠한 코드를 열심히 썼대요. 그리고 C라는 사람도 어떠한 코드를 열심히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결국 A, B, C가 작업한 결과물은 하나의 프로젝트죠. 그럼 제가 작업한 거, 얘가 작업한 거, 얘가 작업한 거, 결국엔 다 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필요했던 기능을 나눠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업한 결과물들을 우리는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합칠 때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B한테, 예를 들어 B야, 나는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런 애를 만들었고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 내가 이거 텍스트 파일 저장해서 메일로 너한테 보내줄게. 너 이거 네 코드에다가 똑같이 적용해.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메일로 보내고 B가 내려받은 다음에 본인 거에 복사 붙여넣기로 저장을 한다고 쳐볼게요. 지금 당장은 전해줄 파일이 하나밖에 없고 코드의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붙여넣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수많은 파일을 건드리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코드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해서 보내줬는데 C라는 애가 나랑 똑같은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작업을 했다.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협업을 하는 상황,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절대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GitHub, 협업에 관련된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도 보여드리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쪽에
제가 만든 기능이 이 정도가 있고요. 뭐 B라는 사람이 만든 기능이 이 정도가 있고 C라는 사람이 만든 기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서로 각각 맡은 기능들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얘든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코드의 병합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GitHub 같은 소스 관리 협업 툴을 사용을 한다. 우리는 이 사용법을 꼭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만 한다. 근데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협업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안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개개인의 작업물을 보관을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협업에 관련된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협업을 안 한다라고 했으니 그냥 단순히 소스 관리의 목적으로 GitHub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 시간이 됐든 쉬는 시간이 됐든 아니면 뭐 혼자 복습을 할 때가 됐든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GitHub을 사용해야 되니까 GitHub이라고 입력하고 들어가야겠죠. 한글로 GitHub라고 쳐도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로 검색을 한 뒤에 들어갈 거예요. 자, GitHub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얘는 이제 다 계정을 만들려고 다른 수업에서 안내를 받으셨을 거고 다 계정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여나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1교시 진행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셨다가 쉬는 시간이 됐을 때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GitHub이라는 사이트를 딱 들어왔을 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저랑 비슷한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양은 좀 달라요. 당연히 여러분들 거는 이런 거 없을 거고요. 만약에 관리하시던 게 없다면 이런 건 안 보일 겁니다. 그냥 없고 형태만, 전체적인 구성만 비슷하게 나올 텐데 뭐가 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혹은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레파지토리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위치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항상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녀석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사이트에 어떻게 사이트가 떴던지 간에 상관없고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여기에서 Your Repositorie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관리했던 프로젝트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업용 계정이라서 수업 진행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폴더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new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겁니다. 자, new. 그러면 이제 create a new repository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자, 이쯤에서 개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your repositories 들어와서 new를 누르면 create a new repository라고 하는 이 repository 얘가 그래서 도대체 뭔가? 얘는 그냥 폴더예요. 폴더. 그냥 단순한 폴더입니다. 자, 이 폴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GitHub를 사용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저장해줄 폴더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앤데 자, GitHub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GitHub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왔죠. GitHub라는 녀석은 웹에서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죠? 웹으로 사용하는 사이트. 근데 그 웹으로 사용하는 사이트 안쪽에서 지금 레파지토리 폴더를 만들겠대요. 실제로 저장해줄 폴더를 웹 안에서 만들겠대요. 그래서 GitHub를 사용해 만들어내는 저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격 저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원격 저장소겠어요? 이 웹이라는 녀석은 인터넷만 된다면, 내가 이 내 계정을 잘 기억만 하고 있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다 접속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듣는 본인이 앉아 계시는 그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이 GitHub라는 사이트에는 다른 컴퓨터에 앉아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내가 접속할 수 있을 거잖아요. 내 계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폴더가 아니네요. 고정되어 있는 폴더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제 STS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렇게 본인 컴퓨터에다가 D 드라이브나 C 드라이브 이런 데다가 만들었죠. 이런 폴더. 얘는 해당 컴퓨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녀석들을 우리가 로컬 저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컬은 뭐냐? 그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를 로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건 로컬 저장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웹상에 외부로 여는 이 웹사이트 상에서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 폴더 레파지토리는 원격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레파지토리다. 그러면 우리가 STS라고 하는 이러한 통합 개발 환경 툴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실제로 이 로컬 저장소 안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STS를 껐다가 다시 켜도 쓰던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컴퓨터를 내려놓고 다른 컴퓨터로 간다면 확인이 불가능하죠. 똑같이 STS를 설치하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놔도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컴퓨터에서는 제가 작성한 코드를 못 보잖아요. 얘는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는 개념. 근데 원격 저장소는 컴퓨터가 바뀌어도 인터넷만 가능해서 외부로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원격 저장소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는 GitHub를 사용해서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 얘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녀석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작성한 이러한 코드가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있어요? 로컬 저장소에 있는 거예요. 로컬 저장소에 있는 녀석을 이 녀석을 웹상에 저장하고자 하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웹상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폴더를 만드는 게 레파지토리를 생성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웹상에 저장하기 위해 만드는 폴더, 얘는 원격 저장소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로컬 저장소에 있는 코드가 원격 저장소에 실제로 저장이 되어야 한다. 이게 GitHub를 사용하는 소스 관리의 목적입니다. 우린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녀석을 일단 만들려고 이 new create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를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낸 이 create a new repository를 통해 만들어낸 원격 저장소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저장하고자 하는 이 로컬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알려주려면은 이 저장소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로컬에서 변경된 그런 사항들을 원격 저장소가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고요. 그 인지한 내용을 잘 적용시켜서 실제로 저장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원격 저장소 생성이고요. 그리고 나면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는 걸 해야 되고요. 연결을 했다면 로컬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원격 저장소에 실제로 저장하는 행위,
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진짜로 내가 작성한 코드를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게 GitHub이라는 사이트다.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게끔 만들어진 사이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격 저장소를 생성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얘를 좀 먼저 만들게요.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자, 여기서 Create a New Repository를 들어오시게 되면 다른 거는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왔을 거니까 오너, 이건 주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건 굳이 확인할 필요 없겠죠. 그냥 바로 repository name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원격 저장소로 만들어질 폴더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지으면 돼요. 근데 편하신 대로 지으라고 해서 ABC 같은 걸로 만약에 지었대요.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ABC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내가 언제 얘를 필요로 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변수 이름을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 것처럼 레퍼지토리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코드를 저장하고 싶어서 얘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녀석이 많은데 이런 이름 없어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앞에다가 연도를 좀 붙일게요. 왜냐면 수업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진행했던 녀석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밑에 초록색으로 이런 건 사용이 가능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사용이 불가능한 이름을 입력했다면 빨간색으로 경고를 해줄 거고 경고가 없다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쓰셔도 괜찮다는 얘기겠죠?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을 쓰려고 했을 때 혹은 사용할 수 없는 특수문자 같은 걸 쓰려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뭐라고 할 겁니다. 이름을 딱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건 별로 안 보셔도 돼요. 이제 그냥 크리에이트 레퍼지토리 하셔도 돼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제가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나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가 혼자 비밀리에 진행하고 싶은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거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런 접근 제어자를 가진 상태로 저장소를 만들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저장소는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숨기고 싶다면 이 private이라고 하는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잘 지어주고 create 하시면 됩니다. 자, create가 완료가 되면은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녀석은 잠깐 스탑 할 거고요. 추가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할 겁니다. 자, 근데 아니다. 이건 그냥 같이 하도록 하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크롬을 하나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전에는 GitHub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 들어왔죠. 지금은 git이라고만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글자만. 크롬에다가 git이라고만 입력을 해주시면 이러한 결과물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git sc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 git 여기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지금 여기를 들어온 건데 이 녀석은 왜 설치를 해야 되냐면 GitHub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사실 git이 이름이고요 허브예요. git이랑 허브가 나눠져 있는 개념이에요. GitHub라는 이 녀석의 어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허브는 뭐예요? 허브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이것도 일련의 그냥 저장소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허브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들어볼 수 있냐면
뭐 택배 같은 거 시키면은 얘를 배송 조회 같은 거 했을 때 어디 지역 허브에 지금 잠깐 보관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뭐 물건이 내려왔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쪽에서 잠깐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허브인데 깃을 활용해서 깃이라고 하는 이걸 활용해서 실제로 저장하는 공간이라 깃허브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기능의 이름은 깃입니다. 근데 이 깃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집약체예요. 기술의 집약체. 이름이죠. 그냥 프로그램에. 그래서 우리가 깃허브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깃이라고 하는 녀석을 알아야 되는데 얘를 막 엄청나게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git bash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bash는 뭐냐? 얘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명령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면은 cmd 같은 거 그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그런 것들이 이제 bash라고 하는 이 git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명령 프롬프트를 우리가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있어야 우리가 이 git이라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해서 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 git이라는 gitbash를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방법은 더 많아요. 더 이제 UI가 갖춰져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사실 간단하게 사용을 할 거면 얘가 제일 쉬워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녀석이 제일 쉽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를 우리가 설치를 할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 막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거 전혀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어, 알아야 되는 명령어는 몇 개 없어요. 그것만 딱 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에 오셨을 때 그냥 여기에 보면은 버전이 있죠? 그리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그대로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클릭 here to download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까지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줄 거예요. 이것도 PC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도 재설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클릭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exe 파일도 실행 파일이죠. 이런 녀석이 하나가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얘는 금방 받아질 거예요. 자, 이 실행 파일을 그냥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셋업 창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서 여기서 그냥 이걸 눌러도 같은 결과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뭔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냥 쭉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런 깃배시라고 하는 이 녀석을 처음 설치하는 상황이었다면은 막 어떠한 설정 값들이 막 선택지가 몇 개 나오면서 고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그냥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를 크게 다른 걸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완료가 다 됐다면 저는 이거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패치노트 같은 걸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끄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눌러줄게요. 이러면 이제 깃배시를 사용하기 위한 설치 준비가 끝났어요.
자, 이 사이트는 이제 종료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자, 여기 설치까지 지금 문제없이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설치는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레파지토리 만드는 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로그인만 잘 됐다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작업물이 들어있는 이 워크스페이스 한 단계 한 단계 가죠. D 드라이브에 우리가 D 드라이브나 C 드라이브 같은 거에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폴더를 하나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폴더를.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 위한 개발 툴 STS를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STS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작업 공간 설정해놨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워크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얘는 뭐예요? 우리가 STS를 통해 만들었던 얘를 통해 만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이렇게 폴더, 파일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녀석까지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이 안쪽에 보면은 뭐 .settings, bin, src, .classpath, .project 이런 파일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코드가 이렇게 작성한 코드가 저장이 되는 것은 src예요. 얘는 이제 소스의 약자입니다. 이 녀석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메모장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파일이 뭐 main.java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예를 들어 테스트로 만들었다. 그럼 test.java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실제로 다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얘가 로컬 저장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중간보다 살짝 아래 오픈 git bash here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있나요? 자, 만약에 우클릭을 했는데 이 녀석이 안 떴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설치한 그 git bash 그 녀석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재설치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얘가 잘 떴다면 이 녀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처음에 뜨는 이 창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폰트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 부분을 보셨을 때 본인이 지금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까지 들어와 있는 경로가 맞는지만 보시면 돼요.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같이 봐야겠죠? 자, D 드라이브, 내 PC의 D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D부터 시작을 하고요. CJH라는 폴더, CJH가 있고요.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폴더까지 둘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녀석을,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녀석을 요런 데에서 우클릭하고 열게 되면은 떠 있는 게 다르죠? 여기 원래 베이직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없어요. 이런 경로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들어온 이후에 이 상태에서 우클릭 git bash here를 열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그 경로까지 들어와진 상태로 얘가 뜬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타이핑을 하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명령어 띄어쓰기나 점 이런 하이픈 대시 표시 다 똑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 첫 글자는 띄어쓰기 없이 바로 입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명령어가 git config 대시 2개 글로벌 띄고 user.name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다 입력을 했다면. 그럼 여기 저처럼 뭔가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뭐가 떠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GitHub를 로그인할 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그 동그라미를 눌러보면은 이 이름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itHub의 유저네임, 닉네임 같은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어, 이런 명령어를 쳤을 때 이 밑에는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나오게 세팅을 하면 돼요. 자,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저는 다른 이름이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 따라하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또 한 번 입력을 할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방향키 위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그대로 나왔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띄어쓰기 한 번만 더 해주신 다음에 쌍따옴표 2개 달아줄 거고요. 그 쌍따옴표의 안쪽에다가 본인의 닉네임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닉네임이 DEVCJH이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줬죠. 여러분들 거 넣으셔야 됩니다. 개인 거. 제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미 깃 관리를 할 수 있고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 작업을 따로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비대면 분들은 이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는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아도 누가 따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가 않을 거니까. 근데 여기 대면 환경에서는 누군가 계속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매 수업마다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강사님의 계정으로 업로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본인 거 완벽하게 입력을 했다면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자, 이번에 화살표 위로 2번 누를 거예요. 한 번 누르면 직전 입력한 거, 한 번 더 누르면 그 전에 입력한 거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한 번 더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인 유저네임, 닉네임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잘 바뀌었다면 이제 유저네임 세팅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팅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메일 세팅을 하나 더 할 거예요. 위에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애가 또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네임 부분을 지울 거고요. 여기다가 이메일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이메일. 다른 거는 바뀌는 게 없어요. 네임이냐 이메일이냐 이것만 바뀌어요. 쳐보면 여기도 안 나오거나 다른 게 나오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이메일을 본인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본인 이메일은 어떤 이메일이냐면 이 닉네임을 사용하는 GitHub 계정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계정이 있을 겁니다. 그쵸? 가입할 때 만들었던 그 계정,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증에 사용했던 그 계정, 그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는 방법은 네임 입력했던 때랑 동일해요. 이메일 뒤에 띄어쓰기 쌍따옴표 2개,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풀로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거니까 여러분들 거 입력하세요. 자, 본인 이메일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GitHub 계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안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을 마치고 엔터를 쳐주시면, 그리고 아까처럼 이메일 정상적으로 잘 바뀌었나 확인까지 한번 해주시면 이제 기본 세팅은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 지금 본인 이메일을 못 찾아서 기억이 안 나서 못 하고 계신다 있을까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몇 번 치다 보면은 이 화면 자체가 자꾸 밑으로 쌓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럼 좀 지저분해 보이죠? 이럴 때 컨트롤 L 한번 눌러보시면 한번 싹 지워줍니다. 근데 이렇게 지웠다고 해도 화살표 위아래 눌러보시면 직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화면만 깔끔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하신 거는 이제 내가 지금 이 git이라고 하는 기능을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나라는 사람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git 내가 쓴다.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아니고 내가 쓰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 과정입니다.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의 연결 진행할 거고요. 연결을 해주고 나면 이것까지 해볼 거예요. 저장까지 할 겁니다. 자, 다시 이 배시 창으로 와서 여기다가 git init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자, git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 그 자체였죠. 여기서 git 뒤에 붙은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초기화예요, 초기화. 우리가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것처럼 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폴더한테, 지금 해당 폴더한테 나 지금부터 너를 gi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너를 초기화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 초기화는 아예 비운다의 초기화가 아니라 git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 폴더에게 인식시키겠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git init을 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줄이 나오면서 마스터 이런 게 하나가 옆에 붙어 나올 겁니다. 이제 git을 사용할 준비를 시켰어요. 이 폴더는 이제 git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애가 된 거예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진짜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녀석은 로컬 저장소였는데, 이 로컬 저장소랑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레파지토리 이 원격 저장소랑 연결할 겁니다. 자, 그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레파지토리를 딱 만들고, 네, 뭘로 뜨세요? 메인? 왜 자동으로 브랜치가 그렇게 잡혔지? 뭐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닌데, 한번 보고 가죠. 보고 갈게요. 그러면은 오케이, 시간도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여기 git init 하는 것까지 완료를 해 주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좀 가보죠. 제가 앞에다가 지금 진행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놨는데, 사실 이런 정리가 여러분들이 따라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꼭 필요한 거는 수업 페이지에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하고 있는 이 이닛 같은 작업은 앞으로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워크스페이스라는 작업 공간 내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새로 만든 프로젝트를 깃허브에 있는 새로운 원격 저장소에 연결할 때, 그때만 해주는 작업이라서 막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머릿속에 그냥 남게끔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은 또 잘 까먹기도 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볼 거예요. 진짜로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이 레파지토리랑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폴더 로컬 저장소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가 git remote add origin 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따라치지 마시고 일단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만들어 놓은 레파지토리에 그 생성을 딱 하고 나면 이 화면이었죠. 여기서 그냥 멈췄었죠. 잠깐 스탑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화면을 본인이 껐다. 그러면 다시 GitHub에 들어오셔서 Your repositories 들어간 다음 이 새로 만들어낸 레파지토리 이름 잘 보고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거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주소창이 여기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를 사용해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광클하셔도 돼요. 이게 복사 버튼이에요. 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 번 눌러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복사하려고 하는 이 주소는 어떤 주소냐면 우리가 생성한 레파지토리, 즉 원격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실제 주소예요. 웹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주소가 있죠. 브라우저에다가 어떤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열리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원격 저장소 또한 이러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원격 저장소는 웹상에서 존재하는 폴더이기 때문에 주소가 존재하죠. 이 주소를 사용해서 얘한테 너 저기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주소랑 너랑 앞으로 연결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파일들이나 저장되는 내용들은 그 저장소에다가 원격 저장소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 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열심히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 창으로 와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명령어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git 띄고 remote 띄고 add 띄고 origin 그리고 나서 한 칸 띄워주고요. 그 다음 붙여넣기가 컨트롤 C가 아니에요. 여기서 붙여넣기를 할 때는 shift insert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shift insert를 눌렀는데 저처럼 이렇게 복사가 되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줄바꿈 같은 게 돼서 커서가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그냥 백스페이스 여러분들 그 지우는 키보드를 누르시고 다시 여기다가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걸 열심히 복사를 해서 Shift Insert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은 저처럼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가끔 가다가 복사를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엔터를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다음 명령어를 치라고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git remote 띄고 -v 이렇게 명령어를 또 입력을 해보시면 잘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가지가. 그리고 여기 나올 때 여기 적혀있는 이 주소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한 주소랑 동일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 원격 저장소란 녀석과 로컬 저장소가 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로컬 저장소 보여드릴 때 아까 전엔 이렇게 5개밖에 없었는데 이 위에 .git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보기에 숨김 항목을 보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얘를 볼 수가 있어요. 폴더에서 보통은 다 이렇게 홈에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얘를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 오른쪽 밑에 숨긴 항목 이런 애가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해줘야 숨긴 파일들도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얘가 체크가 됐을 때 이 .git은 잘 들어있을 거예요. 이 녀석은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git init 했죠?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얘가 생겨나요. 그리고 얘가 있어야 해당 폴더에서 git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연결이 잘 됐을 거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랑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은 딱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프로젝트 만들고 한 게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 다 동일할 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5가지가 이름은 하나하나 철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 생긴 게 비슷하면 당연히 똑같은 이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건드린 녀석은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죠. 걔는 main.java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녀석들은 그 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설정들, 프로젝트의 구성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특별하게 우리가 만든 녀석이 아니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면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STS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 안에는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녀석 하나랑 SRC밖에 없죠. 그리고 이 SRC 안으로 들어와야 패키지가 있고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로컬 저장소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settings, 뭐 bin, 클래스 패스, 프로젝트 이런 녀석들이 막 많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 잡혀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세팅들이, 설정들이 이런 파일들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소스만 건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건드리는 녀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컬 저장소에 있는 이 녀석들을 앞으로 이 원격 저장소 이 자리로 전송을 시켜서 올릴 건데, 저장을 시킬 건데, 그때 매번 얘나 얘 같은 녀석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 불필요해요. 얘네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녀석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git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할 때 이런 애들은 무시해줘 라고 하는 파일 하나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컨트롤 L 한번 눌러서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여기다가 vim 띄고 .git ignore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vim 띄고 .git ignore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이름은 정확해야 돼요. .git ignore라고 하는 이 명칭이 정확해야 됩니다.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러한 이름의 파일을 git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이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죠.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 보면은 앞에 점부터 있죠. 폴더 이름 앞에 점이 있어요. 세팅스도 점이 있고요. 클래스 패스, 프로젝트도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일이나 폴더 이름 앞에 점이 붙은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설정이 숨긴 파일이에요. 이 점이 붙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숨긴 파일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git ignore도 사실은 숨긴 파일처럼 취급을 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숨긴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도 이 녀석들은 그냥 나오죠. 이거는 좀 다른 설정이 추가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에 점이 붙었다. 얘는 숨긴 파일입니다. 자, 이런 명령어를 또 엔터를 쳐주면 화면이 바뀔 거예요. 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화면이 바뀌어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딱 간단해요. I를 한번 누르세요. I. 자,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I를 누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insert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맞죠? 이거는 I를 눌러도 A를 눌러도 둘 다 동일한데 A, I 이렇게 뭘 써도 동일합니다. 이 insert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뭔가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밑에가 insert가 아니라 이런 상태다. 그럼 여기다가 입력을 못해요. 원래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I를 순간 눌러가지고 원래 이렇게 입력을 못합니다. 근데 I를 한번 누르게 되면, insert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sert 상태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점 클래스 패스 엔터 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때 입력하는 녀석들은 누구냐면 제가 폴더를 껐나 보네요. 이때 입력하는 녀석들은 누구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입력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녀석들이 아니었다. 얘네들은 무시해달라 라고 한다고 했죠. 그 녀석들을 실제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됐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설트 상태가 되면 다른 걸 누르지 않고 그냥 인설트 상태를 만들어서 잘 입력을 하시면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 해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빌드라고 하는 녀석까지.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자, 지금 아직 우린 인설트죠. 그럼 여기서 어떠한 키를 눌러도 우린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설트 모드를 빠져나올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냐? ESC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설트가 사라졌죠. 지금부터는 A나 I를 누르지 않으면 입력이 안 돼요. 다시.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게 Shift 콜론 이 Shift 세미콜론 하면은 이제 콜론이 찍혀요. 자, 얘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WQ 느낌표 그리고 엔터까지. 그러면 아까 명령어를 치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건 뭐냐면 이 VI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편집기 같은 건데 이 깃배시라고 하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눅스 환경이에요.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편집 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툴을 사용해서 이러한 파일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낸 파일의 안쪽에 실제로 텍스트를 입력해서 저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 작업을 방금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리눅스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생소하겠죠. 리눅스를 배워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러한 건 필요해, 해야 돼 라고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git 스테이터스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얘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아까는 .classpath, .settings, .project 이런 녀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src라고 하는 것과 .git ignore 밖에 없죠. 얘가 정상적으로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무시를 해줘요. 상태 체크할 때도 안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저장을 하려고 할 때도 저장을 안 하고요. 무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상태를 체크했으니 이제 진짜로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올리는 명령어를 쳐볼 겁니다. 자, 한번 또 정리, 컨트롤 L 눌러서 정리해주고 git add 점이라고 할 거예요. git 띄고 add 띄고 점입니다. 자, 지금 이 명령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git statu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 상태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원격 저장소에 올릴 수 있는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녀석들이 누가 있어? 라고 상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git add 점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녀석들을 지금 내가 장바구니에 좀 담아 놓을게 느낌이에요. 그렇게 담아 놨다가 나는 이 녀석들을 원격 저장소에 저장할 때 이러한 멘트를 같이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작업 하나만 더 해주고 나서 실제로 저장할 거야 너 이제 저장해줘 라고 명령어를 날리면 원격 저장소에 진짜로 저장이 돼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git add 점 엔터를 쳐보시면 지금은 저랑 똑같이 워닝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 워닝은 왜 나오냐? 이건 에러나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git ignore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맨 처음에 얘한테 알려줄 때 그때는 워닝이 나와요. 왜냐면 이런 녀석들은
같이 올리면 좋은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올라가고 나면 그 뒤로는 안 뜰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git 스테이터스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까랑 다른 점이 아까는 빨간색 글자로 .git ignore 그리고 src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초록색 글자로 new file이라고 하면서 .git ignore와 src까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main.java까지 나왔죠. 우리가 장바구니에 잘 추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녀석들이 빨간색으로 나왔던 거고 이제 진짜로 추가를 하게 되면 애들을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git 네. 잠시만요. 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까지 한 이후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제 명령어는 git commit dash m 띄고 쌍따옴표 2개 이렇게.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로컬 저장소에 있는 거를 원격 저장소에 올린다, 저장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커밋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커밋이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커밋할 때 그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한다고 했죠.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해서 지금 코드를 수정해 놨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일을 영역이니까. 그래서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실제로 커밋을 진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커밋 메시지를 보면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게끔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작업한 결과물을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야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는 상황 속에 서로가 서로한테 불필요한 시간을 뺏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협업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혼자 개인으로 진행을 할 때에도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오늘 작업해서 커밋을 해놨는데 일주일 뒤에 추가 작업을 해야 돼요. 나 저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내가 어디까지 지금 작업을 진행했지? 코드를 보면서 일일이 분석할 거예요. 시간 아깝죠? 그래서 내가 직전 작업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잘 남겨놓으면 이것만 확인을 해도 아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그러면 코드 대충 봐서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녀석이다 하는데 이 쌍따옴표 안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알파벳, 한글 둘 다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GitHub 업로드 연습이라고 하는 타이핑을 해줄게요. 저처럼 이렇게 한글이 깔끔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띄어쓰기 된 것처럼 이상하게 표기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화살표 움직여 보시면은 결과물 잘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그러면 장바구니에 추가해놨던 내가 이제 커밋을 할 준비를 해놨던 그 녀석들을 올릴 때 이러한 메시지로 올릴 거야까지 세팅을 완료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로 야 원격 저장소 너 이거 가져가 라고 해서 걔한테 밀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작업이 git push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git push origin 그리고 저는 이 git push origin 뒤에 제가 여기가 마스터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마스터를 입력을 할 건데 여기가 메인이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git push origin main 하시면 돼요. 본인 상황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고 엔터. 그러면 이런 게 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403 어쩌고 에러 하면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나 403 떴다 있을까요? 응, 오케이. 403 뜨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혹시 이거 뜨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그냥 뭐 메시지 쭈루룩 여기다 몇 줄 더 나오면서 진행이 됐나요? 아무것도 안 떴다고요? 그 화면에 혹시 여기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밑에? 이거 보이세요 지금? 자 이거 상태바인데
밑에 보면은 이런 거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럼 지금 경우를 먼저 체크하고 제가 한 번씩 봐드릴게요. 자, 403 어쩌고 하면서 안 됐다. 에러 발생 경우 있을 거고, 그냥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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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하면서 끝난 경우 있을 거고, 그리고 저처럼 이러한 거 select an account 이런 게 뜨신 분이 있을 건데 이 세 가지일 거예요 보통. 그래서 잠깐 멈추고 확인을 좀 해드리죠. 자, 지금 대기를 말씀드린 분들을 제외하고 이런 게 만약에 뜨신 분들은 이제 뭐 저처럼 계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sign with your browser 뭐 이런 식으로 떠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밑에는 토큰이라고 하는 게 떠 있을 거고요, 위에는 브라우저가 떠 있을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 선택하시고 그냥 컨티뉴 진행하신 다음에 웹페이지 브라우저가 하나 열리면 거기서 이제 인증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클릭으로 해결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계정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 누르고 컨티뉴를 진행을 하면 저는 이제 완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료가 됐다면은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커밋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똑같은 현상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403 뜨신 분들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1일차 위에 디프시 할 때 403 에러 해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만큼을 여기에 있는 git부터 여기 띄어쓰기 한 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git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복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명령창에 와서 Shift Insert를 눌러주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엔터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붙여넣기까지만 하고 화면 보실게요. 자, 붙여넣기는 되셨나요? 네네. 자, 명예님은 제가 조금 이따 봐드리도록 하고, 자, 이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고 나면 여기에 유저 네임이라고 꺽 써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저 네임이 있고요, 레파지토리 네임이 있죠. 이 유저 네임 부분에 본인 유저 네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파지토리 네임에 본인 레파지토리 네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똑같이 403이 떴었다 라고 하면은 이 유저 네임 자리에는 제 상황이니까 제 거 유저 네임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뒤에 있는 유저 네임도 마찬가지, 여기도 제 거 유저 네임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 넣으셔야겠죠. 그 다음 레파지토리 네임은 제가 만들었던 아까 2024 07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라고 하는 이 레파지토리 네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저네임 두 군데 세팅하고 레파지토리 네임도 정상적으로 바꿔 넣었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한번 수행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디프시 오리진 마스터 혹은 메인 그걸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걸로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일단은 잠깐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신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깃허브에 로그인해서 원격 저장소랑 로컬 저장소 연결하고, 그리고 첫 번째 커밋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화면만. 제가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만약에 수정을 해요. 지금 줄바꿈하고 저장했죠 제가. 그러면 실제로 코드가 바뀌어요.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얘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막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까지 한 상태에서 그냥 아까 사용하던 그냥 그거를 기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얘는 main.java라는 파일이 변경됐다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요. 그냥 쓰던 걸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껐다 켜도 똑같아요. 얘를 끄고 아까처럼 이 프로젝트 폴더 안쪽에서, 여기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프로젝트 폴더의 안쪽에서 우클릭 오픈 git bash here, 그리고 여기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알아요. 얘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랑 지금 현재 로컬 저장소에 있는 상태가 다르면 그 다른 걸 얘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지된 코드들은, 수정된 내용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장바구니에 추가하고 난 이 추가한 녀석을 실제로 커밋할 때 이런 메시지를 같이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너 이제 네가 가져가고 밀어버리는 거 푸시, 그렇게 3번의 작업을 진행을 하면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제가 코드에다가 추가 커밋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나 넣어 놓고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git add git commit 메시지 에다가 추가 커밋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git push origin 그 다음에 마스터, 저는 마스터니까 메인인 분들은 메인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저는 매번 이게 떠요 이제. 왜냐면 여기에는, 이 PC에는 저 말고도 다른 강사님이 입력해 놓은 계정 정보가 있어서 둘 중에 골라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없다면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냥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커밋이 완료됐다라고 뜨면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이제 여기에 이 커밋,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커밋된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변경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커밋이라고 하는 녀석을 눌러보면 우리가 올린 내역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업로드 연습은 처음에 파일을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 추가 커밋 테스트를 들어가 보면 제가 변경한 내용만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소스를 계속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결과물들을 항상 이 커밋을 잘 남겨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작업하던 중에 아직 에러가 해결이 안 돼서 조금 커밋하기 애매한데, 아니요, 그래도 하셔도 돼요. 코드에 에러가 있다고 커밋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저장을 할 뿐이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작업물을 마무리할 때는 커밋을 항상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추가 커밋 테스트를 다시 지울게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git add git commit 메시지 추가 커밋 테스트 2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git push origin master 똑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저 또 여기서 계정 고르고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또 올라가는데, 자, 여기 벌써 올라왔죠? 이 녀석 이렇게 보는 게 좀 어색하면은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그리고 커밋 눌러보면은 또 들어갈 거고, 지금 막 들어가 보면 지운 내용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것도 정말 깔끔하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알아채 주진 않아요. 좀 이상한 식으로 난 여기서 지우질 않았는데 여기서 지워졌다라고 뜨면서 추가한 적 없는데 추가했다고 뜨기도 해요. 근데 그 상태가 코드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코드가 기록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레파지토리가 판단했을 때 얘는 이렇게 수정한 것 같아라고 추측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변화된 코드는 제대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실제로 작업물들을 더 쌓아나가다 보면은 눈에 확 보일 거니까 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말고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말고 자 앞으로 코드를 수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커밋할 거예요. 그러면 워크스페이스 본인 워크스페이스에서 해당 프로젝트 폴더 안쪽으로 들어온 뒤에 우클릭으로 깃배시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커밋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얘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딱 오셨다. 뭐 비대면으로 듣는 분들도 만약에 다른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건 이거. 얘를 해봤는데 이게 내 이름이 아니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이름 바꾸고 나면 이메일도 바꿔야죠. 두 개를 다 바꾸고 나면 그때부터 뭘 하냐? 이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뭐 해야 되냐? git add git commit 메시지 입력 그 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 혹은 뭐 main 이렇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처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딱 처음 한 번만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바꾸기 전까지는 내 거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얘를 안 바꿨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커밋이 남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을 제 계정을 안 넣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다른 사람 닉네임과 이메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커밋을 하게 되면 이 커밋 기록에 여기가 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이콘이 들어와요. 그냥 그것만 달라요. 실제로 커밋은 내 레퍼지토리에 잘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것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썩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니겠죠? 내 작업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작할 때 커밋하기 전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고 하루에 한 번이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거 3개만 입력하시면 된다. 그 전에 했던 git init이니 git remote add origin이니 이런 것들은 처음 연결하는 과정 한 번만 진행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커밋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커밋은 다 같이 완료를 했으니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51분, 52분. 또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